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지금 몰골이 좋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몸이 썩어가는 느낌이에요. 머리도 자르지 못했고, 면도도 하지 못했고, 이제 정말 아저씨처럼 보이네요. 제 공연은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진짜로 영혼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겠습니다. 새벽에 모처럼 시간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오북 마무리를 지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읽어드렸던 녹주석 보관, 오늘은 마지막까지 읽어드릴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홈즈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난 짐작할 수 없었으나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은 분명했다. 돌아가는 도중 난 몇 번이나 속을 떠보았으나 그때마다 홈즈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에 난 끝내 단념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3시 전이었다. 홈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2, 3분 뒤에 불황자 차림을 하고 나왔다. 번들번들 빛나는 싸구려 옷에 깃을 세우고 목에다 빨간 스카프를 메고 낡아 빠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틀림없는 불황자 차림이었다. 정말로 완벽한 변장 솜씨였다. 홈즈는 거울을 보면서 말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왓슨. 자네도 함께 가고 싶겠지. 그러나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제대로 이 사건을 쫓고 있는 건지 여우에게 홀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곧 알게 되겠지. 2-3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찬장에 있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에서 조각을 잘라내더니 빵 사이에 끼워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그 변변치 않은 도시락을 주머니 속에 쑤셔놓곤 밖으로 나갔다. 홈즈가 돌아온 것은 내가 막 차를 마시고 나올 때였는데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낡은 고무 장화 한 짝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장화를 한쪽에 내팽개치고는 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렸을 뿐이야. 어디로? 웨스트엔드의 건너편이야. 돌아올 때까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네. 늦어지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저 그래. 자네와 헤어져서 스탠덤에 갔는데 그 집엔 들르지 않았어. 꽤 재미있는 사건이야. 이걸 그냥 놓쳐버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네. 지금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런 꼴 사나운 옷은 벗어버리고 본래의 멋진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겠구만. 그의 태도를 보니 홈즈가 말하는 것보단 훨씬 만족하고 있음을 알았다. 눈은 빛나고 누르스름한 뺨에는 핏기까지 떠오르고 있었다.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가더니 이윽고 현관문이 힘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금 그의 장기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난 자정이 넘도록 기다렸으나 홈즈가 돌아오는 기색이 없었으므로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수사에 열중하면 며칠이고 계속해서 집을 비우는 것은 예산 일이었기 때문에 늦게 돌아오는 것쯤엔 놀라지도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가 보았더니 홈즈가 어느 사이에 돌아왔는지 한 손엔 커피잔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서 활기찬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미안하지만 먼저 식사하고 있었네, 왓슨. 홀더 씨가 아침 일찍 오기로 되어 있어서. 벌써 9시가 지났구만. 슬슬 나타날 때가 되었네. 때마침 종이 울리는군. 생각한 대로 홀더 씨였다.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통통하던 얼굴은 홀쭉해지고 머리카락도 내 생각 탓인진 몰라도 조금 더 하얘진 것 같았다.
어제 아침에 미친 듯이 말하던 것과는 반대로 지쳐서 축 늘어진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한결 더 딱하게 느껴졌다. 홀더 씨는 내가 권한 팔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무슨 운명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까요? 이틀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었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늙은 몸으로 수치를 안고서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은 한꺼번에 닥치는 모양입니다. 조카 딸 메어리까지 날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다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어리 방에 가보았더니 침대에는 잠을 잔 흔적도 없고 방은 텅 비어 있으며 홀의 테이블 위에 내 앞으로 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난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도 슬픈 나머지 메어리에게 만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하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게 경솔한 짓이었지요. 편지에도 그 말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더군요. 한번 읽어보시지요. 사랑하는 숙부님, 저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이런 무서운 불행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숙부님의 슬하에서는 다신 행복해질 수 없고 영원히 숙부님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의 장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주세요.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부디 절 찾지 말아주세요. 부질없는 짓일 뿐더러 절 위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든 살든 전 언제까지나 숙부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메어리 올림. 어쩔 작정으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홈즈씨, 그 애가 자살이라도 할 셈일까요?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홀더씨, 당신의 불운도 이제 결말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홈즈씨? 뭔가 알아내셨군요. 보석은 어디 있습니까? 그 보석 한 개에 1,000파운드라면 너무 비싼가요? 아니요, 1만 파운드라도 내겠소. 그렇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000파운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약간만. 수표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펜이 있습니다. 4,000파운드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홀더 씨는 어이없단 표정으로 요구한 금액을 적었다. 홈즈는 자기 책상으로 다가가 3개의 보석이 달린 삼각형의 황금 덩어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홀더 씨는 기쁨에 넘친 소리를 지르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찾았구나. 난 살았어. 홀더 씨는 그동안 몹시 괴로워했기 때문에 기쁨의 반응도 강렬했다. 그는 돌아온 보석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홈즈는 약간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또 하나 빚진 것이 있습니다, 홀더 씨. 홀더 씨는 다시 펜을 들며 말했다. 예, 그 금액을 말해 주십시오. 지불해 드릴 테니까. 아니요, 나에 대한 빚이 아닙니다. 고매한 청년인 당신의 아드님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아드님이 취한 태도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만일 내게 자식이 있어서 그런 태도를 보았다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럼 보석은 아서가 훔친 게 아니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정말이군요. 그렇다면 곧 아들한테 달려가서 진상이 밝혀졌다고 알려줘야겠습니다.
벌써 알고 있습니다. 진상이 모두 드러난 뒤 난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저쪽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해 주었더니 아드님께서도 내가 얘기한 일이 옳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두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 알려주신 메어리 양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 입을 열지도 모릅니다. 그럼 부탁이니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어서요.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어떻게 된 용문인가를. 예. 말씀드리고 말고요. 내가 결론에 이른 순서를 얘기해 드리지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정말 얘기하기도 거북하고 당신도 듣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즉, 조지 버넬 경과 당신의 조카딸인 메어리 양 사이에 어떤 약속이 되어 있었단 사실입니다. 지금 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도망쳤습니다. 우리 집 메어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 유감스럽지만 사실이요. 당신과 아드님은 그 남자가 집안에 오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그 남자의 정체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한 사람이요. 그는 노름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인정도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안에만 있었던 순진한 메어리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으므로 그가 사랑을 속삭이자 자신이 진실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 사람의 뜻대로 되어버렸고 매일 밤 몰래 만났던 거지요. 얼굴이 잿빛이 되어 홀려씨가 외쳤다.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럼 다음에는 그저께 밤에 일어난 일을 얘기해 드리지요. 메어리 양은 당신이 침실로 들어가자 살며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마구간의 오솔길이 보이는 창문을 열고 자기 애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난 알아냈습니다. 메어리 양은 왕관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조지 경은 그 말을 듣고 돈을 탐내는 사악한 욕심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메어리 양을 설득하여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겁니다. 메어리 양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건 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애인에 대한 애정 때문에 당신에 대한 애정이 소홀해진 모양입니다. 메어리 양이 애인의 지시를 받고 있던 바로 그때 당신이 아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곤 급히 창문을 닫고서 하녀가 의족을 단 남자와 몰래 만나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물론 그건 그것대로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드님인 아서는 당신과 얘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만 클럽의 빚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밤중에 문 앞을 살며시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다보았더니 놀랍게도 메어리 양이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걷고 있었고 이윽고 당신의 화장실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서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자지러질 정도였지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옷을 아무거나 걸치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메어리 양이 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 귀중한 왕관을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메어리 양이 계단을 내려갔으므로 아서는 얼른 복도를 달려 당신 방 옆에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거기서라면 아래층 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보이지요. 아서가 살펴보고 있노라니 메어리 양이 살며시 창문을 열고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왕관을 넘겨주곤 다시금 창문을 닫고 아서가 숨어있는 커튼 앞을 지나 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서로선 메어리 양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뛰쳐나가면 사랑하는 메어리 양의 아픈 곳을 정면으로 찌르는 것이 되므로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어리 양의 모습이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은 당신에게 다시 없을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왕관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계단을 달려 내려가 창문을 열고 눈 위를 뛰어내려 달빛에
검게 떠오른 사나이의 그림자를 향해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물론 조지 번외경이었습니다. 조지 경은 달아나려고 했지만 아서가 필사적으로 쫓아와 붙잡았으므로 두 사람은 맞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서가 왕관의 한쪽 끝을, 상대는 다른 쪽 끝을 쥐고 서로 잡아당기게 되었죠. 그러는 동안에 아서는 조지경을 때려 눕히고 그의 눈 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때 왕관이 아서의 손에 들어오게 되자 아서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고 당신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관이 삐뚤어진 것을 보고 똑바로 해놓으려는 순간 갑자기 당신이 나타났던 겁니다. 홀더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서는 정말로 용감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이 마구 욕설을 퍼부었으므로 잔뜩 화가 났던 겁니다. 게다가 진상을 밝히게 되면 사랑하는 메어리 양의 죄상도 폭로됩니다. 그래서 아서는 자기가 메어리 양의 죄를 뒤집어쓰고 비밀을 지켰던 겁니다. 홀더 씨가 외쳤다. 이제야 메어리가 왕관을 본 순간 비명을 지르고 졸도한 까닭을 알겠습니다. 오 하느님, 난 어쩌면 이렇게도 바보였을까요? 아들이 5분만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부탁한 일도 그거였군요. 그 애는 밖에서 싸울 때 혹시 그 조각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눈치를 못 챘을까? 홈즈가 말을 이었다. 댁에 도착했을 때 집 주위를 세밀히 살펴보면서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이 눈 위에 있지 않을까 조사했습니다. 전날부터 눈은 멈춰 있었고 게다가 몹시 추웠기 때문에 발자국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장사꾼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다녀보았지만 발자국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집 쪽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주방 쪽 부근에 어떤 여자와 웬 남자가 서서 얘기한 흔적이 있더군요. 남자의 한쪽 발자국이 동그란 점으로 보아 나무 다리임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 앞에 방해자가 나타났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요. 여자는 바삐 문으로 뒤돌아갔으니까요. 그건 여자의 발끝 쪽은 길게, 뒤꿈치 쪽은 얇게 자국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다리를 단 남자가 한참 기다리다가 떠났다는 것도 짐작이 갔습니다. 그때 난 당신이 말씀하신 하녀와 그 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았더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그 부근에 온통 어지럽게 나 있는 발자국뿐이어서 그건 경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곡간의 오솔길로 들어서자 바로 내 앞에 눈 위에는 길고도 복잡한 사연을 나타내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남자의 발자국이 왔다 갔는, 그리고 맨발을 한 남자의 발자국이 역시 갔다가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생각나서 맨발 자국은 아드님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구두 자국은 흔적이 뚜렷했지만 맨발 자국은 급히 달려간 것이었고 또 그것이 이따금 구두 자국 위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구두 신은 남자의 뒤를 쫓은 것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더듬어 가니 현관 홀의 창문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구두를 신은 남자는 기다리고 있는 동안 주위에 있는 눈을 밟아 뭉갰더군요. 그래서 다시금 반대 방향으로 더듬어 가며 마곡간의 오솔길을 100m가량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구두의 남자는 뒤돌아선 모양이었고 또 격투라도 벌어졌는지 눈이 짓밟혀 있었고 게다가 핏방울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내 짐작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두를 신은 남자는 오솔길 끝으로 달아난 모양인데 거기에도 핏방울이 떨어져 있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구두를 신은 남자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뒤를 따라가 보았는데 보도의 눈은 말끔히 치워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실마리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 홀의 창틀이나 문턱을 확대경으로 검사해 보았더니 누군가가 그곳으로 뛰어넘어간 것을 금방 알게 되었죠. 한 남자가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왕관을 그 남자에게 넘겨준다. 그 현장을 아서가 보았다. 그리고 도둑을 쫓아가 맞붙어 싸운다. 둘이서 왕관을 잡아당기다가 두 사람의 힘이 합쳐져서 한 사람의 힘으론 도저히 가할 수 없는 손상을 왕관에게 입히게 된다. 아서는 왕관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상대방의 손에는 떨어진 조각이 남아있었다. 거기까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두를 신은 남자가 누구며 그 남자에게 왕관을 건네준 것은 또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그전부터 범죄 수사에 대해 하나의 공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제외하면 나머진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란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왕관을 꺼낼 까닭이 없으니 남은 것은 조카 딸과 하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녀들의 짓이라면 아서가 대신하여 죄를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까닭이 있을 리가 없지요. 한편 아서는 메어리 양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메어리 양의 비밀을 지켜준 것이라면 훌륭히 이론이 성립됩니다. 게다가 그 비밀에 불명예가 따른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메어리 양이 그 창문 옆에 있었던 것을 당신이 보았다는 일과 또 왕관을 보고서 졸도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내 추측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메어리 양의 공범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애인이 틀림없습니다. 메어리 양은 당신에게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잊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은 애인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당신들은 사교계에 드나들지도 않으며 또 교제 범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교제 속에 조지 번외경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여성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평판이 있다는 건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 구두를 신은 남자, 분실된 보석을 가지고 달아난 남자는 조지경이 분명합니다. 조지경은 아서에게 들킨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안전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아서가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가문의 명예가 손상되니까요. 그럼 그렇고 내가 어떤 수단을 취했는가 이제 당신도 이해가 가시겠지요. 난 불황자로 변장하고 조지경의 집을 찾아가 하인에게 접근하여 주인이 간밤에 머리에 상처를 입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6실링을 집어주곤 조지경의 낡은 구두를 한 켤레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스트랜덤으로 가서 눈 위의 발자국과 꼭 맞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홀더씨가 말했다. 아, 어젯밤 오솔길에서 누더기를 입은 불황자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나였으니까요. 난 범인이 누군지를 알았으므로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역할이 어려워지게 되었지요. 소문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개입을 피해야 했고 게다가 상대가 악랄한 악당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꼼짝 못할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짐작했지요. 난 그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물론 처음엔 모두 다 부정하더군요. 그러나 사건의 과정을 낱낱이 설명해 주었더니 벽에 있던 호신용 지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도 상대가 어떤 인물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권총을 그의 머리에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얘기가 통하게 되었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내게 주면 한 개에 1,000파운드를 내겠소. 조지경은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치, 약이 오르는구만. 3개를 600파운드에 팔아버렸으니. 난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것을 사들인 사람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가서 한참 흥정한 끝에
한 개에 1,000파운드씩 주고 보석을 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서를 찾아가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는 얘기를 하고 일을 모두 끝마친 뒤에 잠자리에 든 것은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홀더 씨는 일어서서 말했다. 아이고, 당신은 영국과 나의 명예를 구해주었습니다. 감사의 말을 찾을 길이 없군요.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솜씨는 소문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들한테 뛰어가 나의 그릇된 처사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겠습니다. 가엾은 메어리의 일에 대해서는 가슴이 애는 듯한 느낌입니다. 혹시 당신의 수완으로서도 그 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지요? 홈즈가 대답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지 번외경이 있는 곳이라면 메어리 양도 어디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메어리 양과 조지 경은 머지않아 죄의 대가를 받을 거라는 말씀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녹주석 보관 끝까지 읽었습니다. 너무 많은 글을 읽었더니 뭐랄까 혀가 아프네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아마 내일 점심쯤 영상 편집을 하고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에피소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멋진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